오늘 법사위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촉각이 모아집니다. 올 상반기 기준 상위 5곳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3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저축은행 대출 부실 우려도 함께 커집니다.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쓱닷컴과 SK온 등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전 최고가 거래보다 무려 50% 폭락한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 원 상향에 대해선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등 요건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8만 4천 명도 주택 처분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액 3억 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1주택 과세 대상자 34만 명은 올해 직접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여야가 올해 집행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후 협상에 성공한다면 납부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위 5곳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년 전보다 90% 넘게 증가한 건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며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 PF 대출. 저축은행들은 저금리 시기 이를 빠르게 늘려왔는데 특히 상위 5곳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조 원에 육박합니다. 2년 전보다 약 94% 증가했습니다. 전체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은 9조 3천억 원으로 최근 2년간 약 4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와 비교하면 5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들어서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 급격한 부동산 하락이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하방 압력들이 조금씩 지표로서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축은행도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실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저축은행 10곳을 조사한 결과 연체가 시작된 PF 대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4.6%로 2019년 말보다 약 4%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월 저축은행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 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내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 및 자회사 동시 상장 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쓱닷컴과 SK온 등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을 준비하던 SSG닷컴과 SK온 등의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을 준비하던 자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상장 일정과 절차를 긴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 회사 주주들에게 신설 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SSG닷컴과 SK온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IPO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스텝이 꼬였다면서 정부에서 물적 분할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할 때부터 2024년 상장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SSG닷컴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번 물적 분할 제도 개선이 상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최근 5년 내에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CJ 티빙, 만도의 HL클레무브, 현대중공업 등도 포함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더 소액주주 보호 가능성을 증가시킨 정책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따른 상장 그 과정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고요.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소액주주들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금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식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대표도 상장 심사 규정에서 신설 자회사 주식을 모 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약사장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떠오른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 증권가에선 태조 이방원의 열기가 꺾일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에선 태조 이방원을 이을 다음 주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조 이방원이라 불리는 종목들은 급락장 속에서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가에선 태조 이방원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라던 조선과 방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조선주의 경우 상반기만큼의 성과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상반기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주 모멘텀도 많이 둔화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었고 원가 자체도 인상폭이 지금은 크게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계에선 국내 방산기업과 폴란드와 7월에 맺은 계약과 최근 폴란드와의 1차 이행 계약을 비교했을 때 계약 조건이 사뭇 달라졌다고 설명하며 예상한 실적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차 이행 계약과 공시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는 2025년이나 26년까지 나눠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실적이라는 것도 2025년이나 26년까지 이렇게 좀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차기 태조 2방언으로 풍력과 수소의 줄임말인 풍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발효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며 시장에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한 하나솔루션, CS 윈드에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의지를 밝히자 수소주에 대한 매수 심리도 커졌습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소산업 전문전시회에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하며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수소 시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의 관련주들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 2방언을 이어 풍수가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차세대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요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이전 최고가 거래 금액 대비 무려 50% 폭락한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겁고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근의 하락세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고가 기준이긴 하긴 한데 지금 반토막 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역의 아파트입니까? 네, 50% 폭락한 아파트. 네, 인천의 강남으로 통하는 송도 국제신도시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인데요. 예.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지난 2월 최고가 12억 4,500만 원 대비 6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반년 만에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2020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3,100세대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근데 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요. 이게 보통 근데 보면 특정 아파트만 가격이 이게 탁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주변 단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근 단지들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와 인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11억 3천만 원이었는데 3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겁니다. 또 근처의 인천 송도 SK뷰 전용 84제곱미터는 매매가도 최고가 11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7% 떨어졌는데요. 이 수치는 2013년 1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인천의 뭐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쪽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제 수원 광교도 요즘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광교 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예. 광교 아파트값 하락폭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는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1년 최고가 10억 원에 거래됐었는데 최고가 대비 40%가량 떨어진 겁니다. 이외에도 인근 광교 호반 베르디움 트라일 전용 101제곱미터는 지난 2월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27억 원 대비 6억 8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잖아요. 광교 신도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곳이고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불패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도 지금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강남구에서 지난달 신고된 매매 28건 중 단지 내 기존 최고 가격을 갱신한 거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거래 대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는데요. 특히 음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작년 11월 2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지난달에는 2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9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가량이 떨어진 겁니다. 예. 또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제곱미터도 작년 5월 49억 4천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엔 42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말 직전 신고가 대비 4억 5천만 원가량 떨어진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일동에 위치한 잠실헬스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21억 9천만 원 대비 4억 4천만 원가량 낮아진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거래는 3건밖에 없고 강남 쪽 보면 거의 다 하락 거래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수억 원씩 빠졌다라는 건데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에 이제 대출 이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예.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 조정 우려가 커졌다면서 당분간 아파트 시장은 실거주 수요자들의 위주로 거래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우려에 집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는 적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즉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높이가 맞을 때까지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으로 농가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동마을 발전소 현장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양군에 있는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농지 3,068제곱미터, 928평 규모의 지붕을 얹은 듯 3m 높이의 태양광 패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항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구조물의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충분히 높여놓은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곳 기동마을 발전소는 약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전용 모듈을 설치한 것으로 연간 약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기동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곳에서 얻은 전기를 한국남동발전을 통해 한국전력에 팔게 되는데 농사로 얻은 수익 이외에 전기를 팔아서 추가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영남대 연구에 따르면 100kW 규모 발전소 기준 연간 최대 1,322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실제 이곳 농지는 태양광 부지 임대 수익이 더해지면서 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연간 소득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태양광 전기를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으로써 농가 소득도 창출이 되고 생산량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하나캐셀은 영농형 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작해 국내 시범단지 등에 공급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가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농지의 5% 정도인 그 면적에 영농형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거의 근접하는 4,800만 명 정도가 1년에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생산이 됩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 제도가 미미한 상황.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으로 25년 이상 사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을 8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재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기업에서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사명까지 변경했습니다.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며 글로벌 해상풍력 디벨로퍼로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환경 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SK에코플랜트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국내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 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과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양사가 추진 중이던 해상풍력 사업 바다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바다에너지는 울산광역시와 전남 등 5개 권역의 2.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1.5기가와트 규모의 귀신고래 프로젝트도 포함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바다에너지 사업에 새롭게 합류하며 초기 사업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건설 및 운영까지 공동 참여합니다. 해상풍력은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땅이 좁고 계절 변화가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SK에코플랜트는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 과제인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NDC 의무 할당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상풍력이라고.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해상풍력 분야 밸류체인 전반을 확보해 에너지 기업들과 해외 해상풍력 시장 본격 공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기업인 삼강 M&T 인수도 마무리했습니다. 삼강 M&T는 후육관관, 조선, 플랜트 구조물 제작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터빈 하부 구조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며 피부 관리를 집에서 직접 하는 홈케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에이징 제품은 꾸준하게 바른다면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보니 홈케어 화장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쉽게 피부 관리를 하는 홈케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이제 집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에서 탄력 있는 피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슬리는 최근 안티에이징 기초 라인인 수프리미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로션을 선보였습니다. 로션에 함유된 적포도나무 추출물이 기미 예방에 효과적이고 회화나무 추출물은 세포 활성화를 도와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밤 시간 동안 세포 활성화를 도와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의 프리베이지 안티에이징 데일리 세럼은 비타민C와 비타민 E, 생강 추출물 등이 함유돼 피부에 광채와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SK2의 스킨파워 에어리 기초 라인도 자연 효모의 발효 공정으로 만들어낸 성분인 피테라와 카라꽃 추출물, 작약 추출물 등 들어가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나이가 어린 30대, 40대도 조금 더 어려 보이고 피부가 아름답고 이런 거에 대한 추구나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부를 어리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식의 욕구가 화장품 구매에도 반영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려 보이고 싶은 욕망이 화장품 구매에 반영되면서 갈수록 안티에이징 제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카이는 어제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강구영 사내이사 후보를 제8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오늘 사천 본사 통합상황실에 출근해 태풍 피해를 직접 점검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고정익동, 헬기동 등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새워 근무하는 카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영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전환해 미래에도 기술 주도권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2030년 매출 10조 원 목표를 앞당기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이의 경영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 사장은 세계 최고의 영국 왕림 시험 비행학교에서 전투기와 여객기, 헬기, 우주선 등 30여 종의 날트를 비행하며 최고 전문 과정을 이수한 뒤 국내 1세대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 KT-1, T-50 개발에 참여해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카이 사장으로 최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